네, 특별한 포트 대결 시간입니다. 이제 12월도 더욱더 신나게 달려볼 룰부터 체크를 해보도록 할 텐데요. 출연 시 제시하는 한 종목으로 대결이 펼쳐집니다. 제시한 매수가로 다음 거래일부터 포트에 편입이 되는데요. 한 달 동안 대결이 펼쳐지고 수익률은 종가 기준으로 합산이 됩니다. 또 더 즐겁게 즐기실 수 있는 유의사항도 함께 체크해 보시죠. 종목은 목표가 도달 전에 매도가 가능하고요. 손절가, 목표가 제한 없이 수정이 가능합니다. 오늘을 마지막으로 11월 리뷰를 한번 남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댓글창에서 또 많은 분들이 11월에 대한 소감을 남겨주셨는데요. 함께 읽어보도록 할게요. 먼저 신희님은 조기준 대표님 새 종목 감사합니다 라고 올려주셨고요. 천사의 유혹님은요. 공포에 떨고 있을 때 이가람 매니저님 덕분에 용기 내서 들어갔어요. 수익률이 나쁘지 않네요 라고 올려주셨습니다. 이렇게 화목 매니저님들 덕분에 11월이 따뜻했다라고 많이들 남겨주셨는데요. 그런데 한 분의 이야기가 지금 빠져 있습니다. 왜 빠져 있는지 다음 장 통해서 체크를 해보도록 할게요. 네, 바로 그 한 분은 이렇게 김웅태 매니저입니다. 1위는 박병주 매니저의 DS 단석이 차지했는데요. 김웅태 매니저가 무려 2위와 3위를 모두 석권을 했습니다. 먼저 SY스틸텍 48.55%로 마무리를 했고요. 3위에 올라와 있는 이스트소프트도 35.77% 수익률 보여주면서 마무리를 했습니다. 이렇게 좋은 흐름을 보여줬기 때문에 오늘 무료 방송 기다리시는 분들 참 많았습니다. 딸기님도요. 흥태 매니저님 무방 이따가 하시죠 라고 하면서 무료 방송 기다리고 있다라는 이야기 남겨주셨으니까요. 잠시 뒤에 무료 방송까지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변동사항도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네, 이호근 매니저님 들어오자마자 이렇게 좋은 수익 보여주고 있습니다. 12월 첫 번째 종목 큐젤이었는데요. 벌써 목표가 달성하면서 수익 실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11월을 마무리해보도록 하고요. 12월에 어떤 종목이 새롭게 편입될지 바로 만나보도록 할게요. 네, 굉장히 훈훈한 화목팀과 함께 특별한 포트 대결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1월 달에 담았던 종목들부터 리뷰를 해봐야 되겠죠. 먼저 이가람 매니저의 종목부터 살펴보도록 할게요. 네, 저는 리가캠바이오부터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리가캠바이오가 또 오늘 장중에 8% 가깝게 좀 반등을 보여줬는데 조금 뒤늦게 올라와서 조금 아쉽다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는 앞으로 조금 더 올라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빠르게 보게 되면 보통은 지금 16년도와 많이 비교를 하고 있는데 지금 16년도 트럼프 1기 때와 똑같이 저번 달에 코스닥이 안 좋았었고 이 코스닥인데요. 코스닥이 안 좋았는데 12월 달 들어서부터 반등을 조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올라갔을 때 코스닥이 이렇게 올라갔을 때 어떤 게 올라가느냐 보니까 트럼프 1기 때하고 똑같이 저번 달은 제약바이오가 안 좋았지만 이번 달은 제약주가 올라가지 않을까 싶고 그냥 10년간 데이터로 봤을 때 12월 달에 제약업종이 올라갈 가능성, 확률 자체가 80%가 넘는다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락보다는 제약업종이 올라갈 가능성이 크다라고 봤을 때는 결국은 오늘 올라갔던 리가캠바이오나 아니면 알테오젠이나 보로노웨 이런 결국 알보리가 주도하는 제약바이오 당세가 한 번 더 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얘가 올라가게 되면 제가 지난달에 들어갔었던 코데스 코스닥 150 레버리지 이 종목 자체도 바닥을 찍고 올라갈 것 같은데 더 좋은 거는 지난번에 제약바이오가 윗자리에 있었을 때의 주가는 요 위에 있었는데 지수가 내려온 상태에서 제약바이오가 바닥에서 올라갑니다. 그렇다는 거는 지수를 올리기에도 제약바이오가 좋기 때문에 코데스 코스닥 150 레버리지를 이렇게 알보리가 올리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그다음에 지금 오늘 이렇다 보니까 코데스 레버리지 같은 경우는 오늘 금융주가 올라가고 삼성전자 좀 널갔지만은 결국은 지수가 한 번 더 올라가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코데스 레버리지 또한 윗자리 적어도 15,000원대 위로는 더 올라갈 걸로 보여지기 때문에 12월 달은 좀 반전의 국내 증시를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리가캠바이오가 좀 뒤늦게 올라와 준 점이 상당히 아쉽습니다. 그래서 지금 잘 가고 있으니까요. 함께 팔로우 해보면 좋을 것 같고요. 코스피와 코스닥 지수와 연동된 종목들까지 살펴봤습니다. 다음 조기준 매니저의 종목들도 리뷰해보도록 할게요. 저는 일단 이제 올릭스를 가장 먼저 말씀을 드릴 텐데 이게 지금 오늘까지 했었으면은 이제 16% 오늘 그러니까 올릭스를 제가 포트에 편입을 하고 이제 포트 편집을 안 했거든요. 그래서 16% 됐으면 제가 52%의 수익률을 마감했는데 거의 70%에 육박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올릭스가 지금 비만 관련해서 임상을 진행하고 있고 호주에서 지금 현재 진행 중입니다. 그래서 요요 현상이 없고 RNA 기반이기 때문에 병용 투여 가지고 지금 현재 해외의 빅파마랑 협의 중이다라고 했는데 저희도 요만큼
수익을 내고 오늘 팔았습니다. 이제 팔았던 이유는 이제 주의해야 될 게 이제 기관들이 매수가 들어오고 있는데 다음 주에 이제 12 물량이 200억 정도가 이제 13,500원 정도의 물량이 이제 다음 주부터 풀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환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전환을 하더라도 비보존 제약 같은 거 140만 주 정도는 올라와서 끝났는데 이게 이제 그렇게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올라가면서 그러니까 전환사채 물량이 들어오면서 이제 밀릴 수도 있고 위에서 처리될 수 있지만은 다음 주에는 전환 물량이 있기 때문에 분할 매도 하시면서 차익 실현하시면서 매매하면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TA항공은 지금 이제 아시아나 대한항공이 합병이 됐습니다. 미국에서도 EU와 더불어서 미국에서도 나왔는데 합병을 승인했는데 이슈화가 전혀 안 됐습니다. 사실 그래서 TA항공이 이제 아시아나 대한항공 합병하면 가장 수혜주가 되고 있고 유럽 노선 관련해서 이제 5개 추가적으로 나왔고 그러면서 이제 수주가 됐기 때문에 추가됐기 때문에 당연히 매출이 늘어날 겁니다. 3분기 실적이 줄어든 거는 사무실 개소하고 인력 충원하면서 줄어들었기 때문에 올해 3분기에 이제 4분기부터 내년에는 더 업사이드가 나올 수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TA항공 잘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비보존 제약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환사채 물량이 전환됐음에도 불구하고 안 빠졌다라는 거죠. 요게 그러면 왜 올라가느냐면은 이제 비마약성 진통제가 지금 미국에서도 펜타닐 때문에 9세부터 48세까지 사망률 1위 11만 명이 지금 현재 펜타닐 때문에 사망했다고 하는데 그만큼 심각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의 어나푸르나주 관련해서 지금 이제 비마약성 진통제 작년에 이제 완료를 우리나라 3상을 완료했고 식약처에 이제 품목허가 신청이 들어갔습니다. 미국에서도 2상 진행했는데 코로나 때문에 3상을 멈췄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신청하고 또 미국에서도 3상하면서 미국에도 신청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가 지금 현재 그 외에도 해열 진통제, 당뇨병 치료제, 라라올라에 그다음에 최근에 관절염 관련해서 생체 치료제 트루피엔을 출시했습니다. 이게 보험 적용이 되기 때문에 매출은 흑자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3분기 때 흑자가 나오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한번 10,000원까지 노려볼 수 있는 회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ENCL을 말씀드리겠는데 이번 달에도 ENCL 가져오려다가 고민했었습니다. 지금 현재 15,000원 공모가에서 거래되고 있는데 삼성 서울병원에서 교원 출발한 그러니까 삼성 서울병원에서 만들어진 회사다. 지금 현재 교수로 계신 분이 지금 이제 대표이사로 있고 여기에서 지금 현재 삼성에서 공익재단이 3.7%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많이 올랐던 회사 이유가 삼성에서 투자하는 회사다라고 하면서 이제 거의 4, 5만 원까지 거래됐던 시작할 때 그렇게 거래됐는데 여기가 노바티스 얀센의 CDMO 그러니까 세포치료제 CDMO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킴리아, 카빅티 요거를 갖다가 반제품을 만들어서 납품하고 있고 17개 회사에서 33개 프로젝트를 수주하고 있고 앞으로 내년에 세포치료제, 유전자 치료제 시장이 크게 열리면 가장 크게 성장할 수 있는 회사가 ENCL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조기준 매니저의 종목들이죠. 티웨이항공, 비보존제약, 올릭스, 그리고 ENCL까지 알아봤습니다. 다음 김응태 매니저의 종목들도 살펴보도록 할게요. 저는 셀비온 한 종목이 있어서 셀비온을 한번 리뷰를 좀 남겨놓도록 하겠습니다. 셀비온이 조금 아쉬운 부분이긴 합니다. 저희가 이제 시초가에 편입하다 보니까는 고가에 형성돼가지고 주가를 좀 차익 실현 물량이 쏟아져 나오는 모습인데 사실 셀비온은 방사선 의약품을 제조하는 기업이기도 합니다. 근데 그렇게 해서 방사선 의약품 중에서 전립선 안쪽에서 또 치료하는 목적으로서 갖고 있는 신약 개발하고 있는 후보 물질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셀비온하고 퓨처캠하고 다 두 가지가 있습니다. 퓨처캠은 다들 뭐 아실 거라 보는데 사실 퓨처캠이 가지고 있는 안정성보다는 조금 더 효능적이 높게 안정성을 부과하고 있는 게 셀비온인데 셀비온도 상장된 지 얼마 안 된 종목인데도 불구하고 조정 받고 나서부터 이제 막 상승 출발했기 때문에 보유하신 분들이라면은 한번 잘 관심 있게 보시면은 좋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사실 이번 달도 다시 한번 편입할 의향도 있으니까는 한번 셀비온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응태 매니저의 셀비온 들어봤는데요. 또 이번 달에도 가지고 나올 수 있다라는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 가지고 오는지 이 부분 체크해 보셔도 좋겠네요. 그렇다면 화목팀 오늘 과연 어떤 종목 가지고 왔을지 바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가람 매니저님 말씀해 주시죠. 네, 저는 오늘 첫 종목이기 때문에 변동성이 좀 강한 종목을 편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상당히 강할 것 같은데요. 종목명은 영풍을 새롭게 편입을 해보겠습니다.
최근에 고려아연과 경영권 싸움을 붙은 다음에 굉장히 많이 올라갔다가 주가가 다 내려와 있고 다시 한번 반등을 주고 있는데 이번에 고려아연 같은 경우는 최씨 쪽보다는 MBK 쪽이랑 좀 더 가져가지 않을까. 뭔가 MBK가 다시 한번 더 경영권을 가지고 온다라고 하게 되면 지금 영풍이 고려아연과 끝나면서 지금 사업에 대한 가치가 굉장히 없어졌는데 그 사업에 대한 가치를 회복할 수 있는 구간이 생기는 거고 그다음에 내년도 1월 23일 날 고려아연이 임시 주총이 열립니다. 그 전에 아마 12월 달에 굉장히 많은 지분 관련 이슈가 생길 걸로 보여지고 있고요. 고려아연은 이 종목이 지분 갖고는 25% 들고 있는데 오늘 날짜로 계산해 보게 되면 들고 있는 지분 가치만 봤을 때 거의 8조 원대입니다. 근데 이 종목의 시가총액은 영풍이 8천억밖에 안 돼요. 지분 가치로만 10배 이상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가치가 들어간다고 하게 되면 영풍이 고려아연 좀 더 올라갔을 때 따라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편입을 해보겠습니다. 차트를 보면서 말씀 들어보게 되면 지금 이 종목이 지난번에 고려아연과 싸운다라고 했을 때 굉장히 많이 올라갔다가 내려와서 저점을 은근히 올려주고 있는데 오늘 보니까 이제 외국인들이 이거를 이제 매수가 들어왔어요. 이걸 봤을 때는 고려아연이 오늘 신고가를 넘겼기 때문에 고려아연이 한 번 저는 더 올라갈 걸로 보거든요. 고려아연 자체가 더 치고 올라가게 되면 고려아연을 못 사는 사람들은 고려아연의 지분 가치가 시가총액의 10배가 되고 있는 영풍을 살 가능성이 높고 MBK가 고려아연을 가지고 올 걸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영풍을 사지 않을까라고 본다면 영풍의 지금 자리도 충분히 매력도가 크다라고 말씀드리겠고 매수가로는 시초가로 매수를 하겠고요. 목표가로는 60만 원, 손절가는 42만 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가람 매니저 굉장히 변동성이 심하다라고 언급을 해주신 만큼 이 부분을 꼭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매수가는 내일 시초가를 제시해 주셨습니다. 목표가는 60만 원, 손절가는 42만 원 제시해 주셨네요. 이가람 매니저의 인사이트가 궁금하시다면 무료 방송 그리고 네이버 밴드 찾아가 보셔서 바이오에 대한 전략까지도 함께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영풍 관련해서 인사이트 얻어봤습니다. 그렇다면 조기준 매니저는 어떤 종목을 가지고 왔을지 바로 들어보도록 할게요. 뭐 아까 EN셀을 가져올까 하다가 오늘은 이제 뭐 일단 반도체가 갈 것 같아서 이제 느낌상 시간으로 봤더니 또 반도체가 안 갈 것 같기도 하고 갈등을 많이 했습니다. 바꿀까 열심히 갈등했는데 일단은 수급을 보고 그냥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관 수급을 보면서 이제 매수를 하면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었고 종목은 이제 IT 관련해서 최근에 급등락을 많이 했고 엄청나게 요란스러웠는데 다시 이 가격에 오면 쟤는 사야 되겠다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 가격에 왔고 오늘 물론 올랐지만은 종목은 하나 인더스트리얼 솔루션입니다. 종목이 좀 깁니다. 그래서 이제 종목이 가려지는데 지금 하나 인더스트리얼 솔루션이 최근에 이제 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그러니까 신규 상장 종목이지만은 보유수 물량이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에서 분사한 9월 1일자로 분할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보유수 물량이 없습니다. 그래서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외국인 지분이 현재 22%나 차지하고 있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회사에서 시큐리티, 칩 바운트, 뭐 반도체 장비, 산업용 장비를 하고 있는데 뭐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하이닉스의 TC본더 공급망 다변화 전략으로 해서 이제 그게 지금 콜 테스트 중이다라고 하는데 이게 통과됐다, 실패했다, 말이 많으면서 밀렸다, 올렸다 반복을 하는데 중요한 거는 SK 하이닉스가 결국에는 다변화를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한미 반도체에서 본딩을 납품을 하고 있는데 결국에는 이제 가격이나 요인과 더불어 이제 다변화를 하고 있고 하이닉스랑 계속적으로 콜 테스트 중이라는 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마도 거기다가 하나 본던 게 차세대 본딩 장비인 하이브리드 본딩도 같이 테스트 중이다라는 거죠.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하나 인서트리가 결국에는 이제 콜 테스트 통과 안 할 가능성 없다. 그러니까 물론 삼성도 지금 이제 HBM4 관련해서 3E 관련해서 여러 가지 말이 많지만 뭐 저는 꼭 통과될 거라고 보고 있고 하나 인더스트리도 결국에는 통과할 수밖에 없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여기 자회사 하나 정밀 기계를 통해서 하고 있고 하나 비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큐리티 관련해서 하나 비전과 그다음 하나 정밀 기계의 시너지도 계속 클 것 같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외국인들이 상장하자 팔았다가 다시 최근에 이제 한 달 동안 80만 주 정도 샀습니다. 기관들은 한 40만 주 팔았는데 중요한 거는 그 매도세가 사모펀드에서 팔았어요. 그러니까 사모펀드는 40만 주를 팔았지만은 연기금은 22만 주를 샀고요. 그 외에 이제 금융투자라든가 조금 이제 프로그램 매도에서 물량이 나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지금 현재 5만 원대까지 갔다가 3만 원대 빠졌다가 지금 이제 계속 박스권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차트를 박스권에서 보시면 3만 원대 사서
5만 원대 팔자 뭐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하나 정밀 기계는 이제 PCB 관련해서 이제 SMT 장비를 주로 하고 매출의 한 60% 차지하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TC 본더와 하이브리드 본더다. 요게 이제 결국에는 올해 말에 될 건지 내년에 통과될 건지 그와 관련된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저는 현재 가격에서 파스권 매수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외국인들 매수에 따라서 현재가 내일 아침에 이제 조금 밀렸을 때 매수가 33,500원에 매수하시면 될 것 같고 목표가는 38,500원 잡고 가시면 될 것 같고요. 손절가는 31,500원 잡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조기준 매니저 하나 인더스트리얼 솔루션 가지고 왔습니다. 매수가는 33,500원 제시해 주셨고요. 목표가는 38,500원, 그리고 손절가는 31,500원 제시해 주셨습니다. 박스권 매매가 가능할 것 같다라고 언급을 해 주셨고 또 외국인의 매수세가 5거래일째 연속으로 들어오고 있으니까요. 이 부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조기준 매니저의 편입 종목 들어봤고요. 다음 또 김웅태 매니저의 종목도 들어봐야 될 텐데요. 과연 어떤 종목 가지고 왔을지 바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대동기업, 대동에 이어서 농기계 관련주를 하나 가져왔는데요. TYM이라는 종목을 가지고 왔습니다. 사실 저도 이 종목을 가져올까 말까 고민을 많이 했는데 일단은 참고만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호재도 있지만 악재도 있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동사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농기계하고 또 철강, 아변 제조업체이기도 하는데 기본적으로 국내 농기계에 대한 시장 점유율 1위를 가지고 있는 게 사실 TYM입니다. 그래서 농기계에서 대동기업, 대동보다도 TYM이 사실적으로 우크라이나 재건에서는 가장 먼저 수혜를 받을 기업이라고 보실 수가 있는데 사실 우크라이나에서도 이미 한번 대동기업가 이미 한번 수주 내용이 나왔겠지만 그 전에 우크라이나에서도 TYM을 방문하면서 이제 농기계에 대한 흐름들을 보여왔습니다. 사실 농슬라라고도 하고 있는 게 농기계 자율주행까지도 역임을 하고 있는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자율주행 모멘텀과 농기계에 대한 우크라이나 재건에 대한 수혜를 받을 수가 있는데 이번에 우크라이나에 대한 이제 종전 소식이 조금 더 발빠르게 이루어지고 있는 상태에서 재건 테마주들 안에서는 가장 먼저 움직이는 게 농기계 관련주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TYM이 조금 안타까운 소식이 오너 리스크가 좀 있어요. 이제 오늘 나왔던 기사인데 아마 최대 주주이자 최고 운영자였던 김식 부사장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벌금형이 나왔다는 건데 사실 벌금형이 100만 원밖에 안 되는 벌금형인데 자꾸 이렇게 잡음이 나오다 보니까는 주가에 대한 영향이 좀 악재로 좀 빚어지는 거 아닌가라고는 볼 수는 있겠지만은 그래도 주가에 대해서는 크게 지장이 없을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일단은 TYM은 주가가 대동기업가 많이 올라왔을 때 따라 올라갔지만 가장 먼저 올라왔고 그동안에서 한번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재도약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줄 수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우크라이나 재건에서도 유럽연합에서 들어가는 게 1,055조에 대한 규모고 또 한번 이번 시장에서 뛰어든다라면은 1조 이상에 대해서 우크라이나 시장에서 한번 받을 수 있는 또 모멘텀이 남아있으니까는 그 기대감으로서 올라가는지 한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내일 시초가의 편입 한번 해보도록 할 거고요. 1차 목표가는 직전 고점 넘어가는 5,000원 잡고 보도록 할 거고요. 손절가는 짧게 4,300원 잡고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웅태 매니저 TYM을 가지고 왔습니다. 매수가는 내일 시초가 제시해 주셨고요. 목표가는 5,000원, 손절가는 4,300원이었습니다. 김웅태 매니저의 인사이트가 궁금하신 분들은 무료 방송 그리고 네이버 밴드 찾아가 보시면 좋겠네요. 네, 이렇게 화목팀도 각각의 종목들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먼저 이가람 매니저 변동성이 굉장히 심한 종목이다라고 언급을 해주시면서 영풍을 가지고 왔고요. 매수가는 내일 시초가, 목표가 60만 원, 손절가는 42만 원 제시해 주셨습니다. 다음 조기준 매니저 하나 인더스트리얼 솔루션 가져왔고요. 매수가는 33,500원, 목표가는 38,500원, 손절가는 31,500원이었습니다. 다음 김웅태 매니저 TYM 가지고 왔죠. 매수가는 내일 시초가 제시해 주셨고요. 목표가는 5,000원, 손절가는 4,300원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각각의 종목들 가격 전략은 어땠는지 다시 한 번 더 화면을 통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